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 동한국 기자입니다. 네, 네. 오늘 네. 또 오라클 모던 클라우드 데이 2019 이틀째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관련돼서 얘기합니다. 비즈니스 관련된 거예요. 어제는 테크, 기술만 알면 뭐예요? 돈을 벌어야죠. 네, 비즈니스 혁신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도 또 함께 어제와 함께 해주는 파트너 네. 변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마케팅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돌발 퀴즈. 네. 오늘 핵심이 뭐였죠? 오늘은 애플리케이션, 마케팅, 재무, 인사 각종 오. 이제 사스 관련된 다양한 컨퍼런스 이제 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준비하셨는데? 네, 준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 진짜 오늘 아침에 기조 연설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혁신적이야. 아무리 혁신적인 상황을 취재를 하더라도 진짜 이렇게 세상이 빨리 바뀌고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네, 많은 고객분들이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네, 오늘 정말 많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네. 진짜 이게 속도, 스피드도 되게 중요한 시대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뒤처지지 않고 빠른 이런 업무 혁신, 클라우드, 사스 애플리케이션으로 바뀌고 있는 이 환경.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영수 저희 부문장님, 네네. 보안 때문에 더 사스 쓴다. 여기 또 네. 이런 핵심적인 거, 보안 때문에 안 맡기는 게 아니라 보안 때문에 사스를 쓴다. 네. 이런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또 이제 담당자들, 한번 만나볼까요? 전문가들을 만나보러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잘 이쪽, 지내셨어요? 이쪽이. 네. 네. 예. 간단한 저기 이제 라이브 중인데 소개를. 아이고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오라클에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맡고 있는 이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이영수 대표님은 클라우드의 산증인. 제가 한국의 그 원조라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클라우드에 대해서. 네, 그 11년 전부터 네, 11년째입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아직 배가 고프다. 예, 배가 고픕니다. 오늘 진짜 그 제가 기조 연설도 듣고 했는데 이제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진짜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비즈니스 클라우드가 기업들이 막 2000 몇 년도까지 20년? 내년요. 내년까지 네. 80%를 글로벌에 88%. 간다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 그리고 네. 또 아까 인상적이었던 게 보안 이슈가 있다. 맞습니다. 보안 때문에 사스를 쓴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저는 신기술이 바로 녹아든다. 맞습니다. 거기서- 공부 많이 하셨는데요? 다 들었다니까요. 자담도 듣고. 근데 진짜 그 오늘 행사는 어떤 주요 이 키워드는 기억했으면 좋겠다. 여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행사는 대부분 뭐 많은 분들이 오라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기술 회사, 네네. 데이터베이스 뭐 요즘 이제 클라우드 뭐 인프라스트럭처, 네네네. 플랫폼 이런 얘기를 이런 걸 하는 회사가 오라클이구나라고 알고 계시지만 네네. 사실 오라클은 예전 1990년대 중반부터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많이 네네.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언젠가 조금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네. 자, 다시 클라우드 사스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비즈니스를 도와드리는 도우미가 되겠다. 이게 바로 이제 오라클의 네네.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사업의 목표입니다. 네네네. 네.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네네네. 도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세상은 계속 바뀌고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기업의 시스템들은 사실은 조금 낡았어요. 네네네. 많이 알고 같은데요? 예, 뭐 좀 오래된 회사들은 한 10년 정도 된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그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바일 혁명도 있었고, 클라우드, 소셜 혁명, 빅데이터, 빅데이터, AI. 네. 그런데 10년 전의 시스템을 가지고 회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디지털 혁신을 해야 돼. 어떻게? 10년 전의 시스템을 가지고 네네. 불가능하다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조연설에서도 그 기술과 사람은 따라갔는데 또 그게 조직이 들어올 때 격차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맞습니다. 잘 봤죠? 네, 아주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는데 이 시대가 바뀌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죠. 네네.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탄생될 때 3달, 4달이 걸렸어요. 네네네. 지금은 매일매일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탄생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 시스템은 10년 전에 시스템에 머물러 있고 우리는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 갭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는 거죠. 유일한 방법은 사스를 통해서 항상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녹여져 있는 이 시스템을 따끈따끈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기술을 배워가지고 우리 업무 시스템에 녹였습니다. 네네. 이제 기술이 너무 많아서 배울 수가 없어요. 만들어져 있는 기성복을 빨리 적용해서 우리 몸에 맞추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기성복이 최첨단의 모든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골라 쓰는 재미, 네네.
즐겨 쓰는 재미. 네. 마치 레고 블록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그 업무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그게 유리한 방법이 아닐까요? 아,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10년이 넘게 전도사, 사스 전도사처럼 하시고 계셨는데, 그리고 저 취재 다니다 보면 글로벌 기업들은 진짜 각 나라별로도 되게 빨리 가고 있고, 얼마 전에 시장 자료도 우리가 우리나라는 약간 클라우드가 아시아에서도 늦다, 이렇게 조사한 나라 중에서 늦었다 이랬었는데, 보시기에도 진짜 사스 시장도 늦고 있나요? 저는 사스 시장에 있어서 한국은 꼴찌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꼴찌? 네. 이거 심각한데요. 아, 정말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우리보다 좀 어려운 나라들, 뭐 심지어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뭐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이런 회사들은 이미 사스로 모든 업무가 트랜스포메이션 됐어요. 없으니까 빨리 간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오히려 늦은 게 빠르다. IT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유일한 대안이 클라우드 사스를 통해서 혁신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럼 한국은 왜 늦었을까? 네네. 첫 번째는 한국에는 IT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개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신기술 같은 경우 AI 뭐 스타트업들 많아지는 거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이지만 실질적으로 혁신을 해야 되는 기업들, 대기업, 중견기업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분들이 가장 큰 허들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본인이 새로운 걸 배우셔야 돼. 네네. 그런데 새로운 거를 배우기보다는 여태까지 하고 있던 내 스타일이 더 편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벌어지는 이 갭이 점점 커지는 게 아닐까. 저는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네네네.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내 거. 네. 우리 예전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장가 가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니? 돈 모아서 집 사라. 네네. 저희는 그 교육의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내 거. 내 거를, 나만의 거를 갖고 싶다.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기술이 훌륭하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거가 가장 훌륭했지만 지금은 이 기술이라는 게 커머디티한 기술이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정말 나 1등 기술 회사야. 네네네. 1등 뭐 이런 스타트업 회사야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멋진 것들을 우리가 조합해서 그 레고 블록 아시잖아요? 네네네. 만들면 배도 되고 차도 되고 뭐 비행기도 되고 지금의 세상은 이렇게 많은 3만 개가 넘는 사스 회사들이 전 세계에 있고 그네들이 앞으로 IT 회사, IT 기업의 어떤 주춧돌이 될 텐데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같이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본연의 일에 집중하자. 네네네. IT는 서비스를 받자. 이런 마인드로 바뀌어야 한국 회사들이 더 유연해지고 더 많이 성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초대 손님들이 거의 비즈니스단에 계신. 맞습니다. 아까 CFO 분들도 초대해가지고. 네. 또 이제 그 토론에서도 CFO 분들만 이 좌담하는 것도 좀 이례적이다 이런 그쵸.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좀 기업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은 또 약간 비즈니스에 포커스를 두신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IT를 하는 분들은 그분들의 잡의 역할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전에는 기업의 인프라를 그분들이 해오셨다면은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이 비즈니스를 더 잘하게 도와드리는 역할. 네네. 그리고 우리는 전도사의 역할을 IT에서 해주셔야 되는 거고 비즈니스의 애자일리티 우리가 환경이 빨리 바뀌기 때문에 비즈니스도 막 쫓아가야 돼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오너십은 이제는 LOB 즉 비즈니스 현업에 계신 장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진행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지 않으면은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일하고 있던 방법이 조금씩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CHRO, 네네. CFO, 뭐 CMO 이런 분들을 매시고 저희가 비즈니스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경제적으로 예산을 작게 쓰면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네네.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네네. 우리 기업의 로열티를 높일 수 있어요? 이런 비즈니스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준비한 저희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들었다가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 관련된 그 이제 경영 본부장님 네. 발표하는데 매일매일 지사가 바뀌고 늘어나고 맞습니다. 인원도 늘어난다. 아까 그 말씀하셨죠. 얘기해요. 4년 전에 한국 100 인력보다 지금 또 해외 글로벌 인재가 더 많다. 4년 전에 100 몇십조 원이었는데 지금 운영하는 자산이 440조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비즈니스시. 깜짝 놀랐어요. 4년 만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조직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렇게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업무에 지원 역할로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성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공 사례 나왔으면 이제 내년에 아니 올해 말부터 이제 내년에 목표로 이제 어떻게 잡고 계세요? 네, 저희는 계속 같은 말씀 드릴 거예요. 고객이 인정을 해주셔도 좋고 인정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는 걸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네네. 바뀌려고 기업들은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네네. 저희는 그 어떻게 시작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그냥 도우미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비즈니스맨이 아니고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도우미가 되는 게 저희 비즈니스의 목표입니다. 오늘 또 열정적인 모습, 네 이영수 대표님, 여러분 고민 해결사 이영수 대표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뭐야? 파이낸스 오퍼레이션. 네. 이쪽 관련돼서 또 나와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 오라클 어플리케이션 부문에서 ERP 클라우드 SC의 영업대표로 재직 중인 최희진입니다. 최희진 네, 매니저님? 영업대표입니다. 영업 네. 대표님. 여기 이제 파이낸스하고 네. SCM 네. 가장 핫한 이슈잖아요. 크고 코어죠. 굵직하고 그렇죠. 코어 중에. 예, 맞습니다. 네. 여기 이제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이것도 ERP 사스로 바꾸려고 해요? 사스입니다.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약 한 5년 전부터 이미 사스로 서비스를 프로바이드를 하고 있고요. 네네네. 뭐 간단하게 이쪽 보시면 됩니다.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시간 관계상 한 3가지 정도로만 좀 함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일단 첫 번째 저희 이제 오라클 ERP 클라우드는 이제 IaaS, PaaS, SaaS 전 영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벤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업무 영역에서 저희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솔루션만을 이용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네. 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ERP라고 하면은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또 유연하지 못한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계신데 저희 오라클 ERP 클라우드 굉장히 유연합니다. 왜 유연하냐? 저희는 모듈러 어프로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당장 우리는 구매 모듈만 필요한데 혹은 재무 모듈만 필요한데라고 하시면은 필요하신 모듈만 딱 이렇게 레고 블럭처럼 사용을 하시다가 또 추가로 뭐가 필요하다 하면 추가로 그냥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또 가격 경쟁력이 좀 있습니다. 네, 가격 경쟁력이 왜냐면은 이제 기존 이제 뭐 구축형 ERP를 도입을 하시게 되면은 기존 이제 IT 인프라들 서버나 스토리지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SaaS이기 때문에 IaaS, PaaS 영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포인트가 없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 비용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으십니다. 또 조금만 또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쿼털리 이제 분기별로 업데이트를 해드려요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신기술, AI나 머신러닝 적용된 그런 기능들을 3개월에 한 번씩 별도의 가격 없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려가지고 최신 버전의 ERP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도 이런 쪽 약간 스타트업에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들도 이런 사스 애플리케이션에 관심이 많이 있나요? 그렇죠. 굉장히 많죠.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분들이 더 많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 IT 인프라 굉장히 고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매니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스 말 그대로 서브스크립션 형식으로 서비스만 이용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도입하시기도 또 좀 더 덜 저렴하시고 또 빨리 도입하실 수 있는 좀 유연성을 가지시는 그런 업계에서는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게 감사합니다. 너무 장신이셨어. 그쪽 공개 상쾌했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새로운 용어들이 나와요. 뭐 체험 경제다, 경험 경제다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기업 경험 말고 기업 외부에 있는 고객의 목소리 아니면 고객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어떻게 하면 인터랙티브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러면서 나오는 뭐 체험 경제, 경험 경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시장이 엄청 크다고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또 여기 그런 게 또 나와 있네요. 그리고 또 오라클 또 마케팅을 솔루션도 또 엄청 유명해. 저도 그거 한번 테스트 해보다가 죽을 뻔했는데 그쪽을 담당하시군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간단한 자기소개 제가 네. 저기 저 보시면 됩니다. 한국 오라클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담당하고 있는 최준일 영업대표라고 합니다. 네.
이쪽 진짜 제가 말했는데 경험 경제, 체험 경제? 예, 이게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통합 부분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데이터 드리고 활용?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테크팀에서 다 모아놨는데 네.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쵸. 인사이트에서 가치를 뽑아내는 파트? 그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은 많은 분들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가치를 뽑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 광고부터 마케팅, 그리고 영업, 서비스까지 모든 부분에 아우러 데이터를 통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어떠한 가치를 낼 수 있는가는 사실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이 진짜 요즘 디지털 마케팅 쪽 이슈도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도 그런 마케터들 대상인 거예요? 이 제품은 되도록이면 타겟이 실무 담당자들 그렇죠. 네. 볼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도 이제 마케팅 쪽 업무를 해봐서 알고는 있지만 이제 마케팅 쪽 담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이런 랭귀지 개발 언어를 사용할 어려워하세요. 근데 저희 쪽 솔루션은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직접 드래그 앤 드롭으로 누구나 만들 수 있게 좀 편하게 만들어져 있고 또한 딥한 기능까지도 모두 지원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좀 마케터들 현업 대상으로 이제 많이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마케팅 툴이라든가 이런 쪽 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클이 이게 가장 강력하다라고 자랑하시는 게 있나요? 오라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디지털 마케팅 영역뿐 아니라 처음에 시작하는 광고를 보고 들어왔을 때 마케팅, 그 다음 영업,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서비스 영역까지 모든 부분을 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모두 고객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거를 뭐 이렇게 사서 그쵸.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일단 DB 통으로도 하나였고 그쵸. 전체가 다 연동돼 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하면 오라클이잖아요. 네. 데이터하면 오라클. 그래서 오라클은 그 데이터를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그것도 오라클이죠. 네. 이쪽 영역도 지금 가장 핫하게 성장하는 영역이죠. 네, 클라우드 맞습니다. 시장 중에서도. 그렇죠. 그 사스 시장에서도. 네, 맞습니다. 어느 파트 쪽이 되게 이걸 많이 찾아요? 일단 B2B 쪽 세일즈를 하시는 업체에서 많이 가장 찾으시고 요즘은 이제 B2B만 하시기는 조금 아쉬운 마음에 B2C까지 같이 해보자 하자고 하시는 고객들이 좀 많습니다. 아니 B2C에서도 네, 점점 같이. 더 고객 데이터를 보면서 가려고 하는 그렇죠. 쪽이 늘어난다. B2B만 하시던 업체에서 B2C까지 같이 하시겠다. 이거 이런 B2B만 했는데 영역으로. B2C도 네, 그렇죠. 관심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험 경제라든가 진짜 뭐 고객은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데이터를 모아놓으면 뭐 합니까? 정작 그걸 보고 활용할 줄 알아야죠라고 하는 그렇죠. 파트는 이제 오라클 이쪽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익스피리언스. 예, 맞습니다. 네. CX라고 불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CX라고 합니다. CX 쪽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은 휴먼 리소스 관리. 안녕하세요. 네. 가위바위보도 지셨나봐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쪽 보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오라클에서 HR 솔루션 담당하고 있는 민경혜라고 합니다. 예. 그 HR. 네, HR, HCM. 네. 그 HCM이라고도 하고 HR도 하는데 오라클은 뭐라고 불러요? HCM이라고 보통 불리죠. 네, 오라클은 이제 HCM 클라우드라고 저희 솔루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쪽 아까 이제 진짜 기조연설에도 제가 봤거든요. 저기 뭐 미래세 자산운용, 네. 글로벌 인재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다. 네네. 한국 본사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해외 지사가 훨씬 많다. 글로벌한 어떤 통합 비유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가장 핫한 서비스 중에 하나죠. 네, 그죠.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로 확장하는 회사도 많고 아니면 한국으로 이제 진출하시는 글로벌 회사들도 계신데 그러한 뭐 그럼 여러 법인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여러 법인을 통합 관리하는데 이제 그 오라클 HCM이 좀 강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쟁도 치열한데 오라클 HCM만의 장점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신다면요? 우선 아까처럼 그 법인 통합 관리하는 게 굉장히 유연하게 되어 있고 또한 오라클은 그 모바일을 굉장히 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PC와 동일한 뭔가 UX와 화면으로 모바일에서도 직원들이 아니면 HR 그 팀장들이 이렇게 손쉽게 그런 HR 업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강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대기업부터 작은 소기업까지 다 활용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모듈은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우선은 그 인사 운영이라고 해서 그 인사 데이터를 관리하는 곳, 이제 그게 기본이 되겠고, 그리고 탤런트 매니지먼트라고 인재 관리, 뭐 성과 평가하고 교육하고 이런 모듈이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뭐 헬프데스크라고 이제 그런 인사 업무를 지원해주는 것이라던가, 뭐 리포트 분석하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서도 이걸로 평가받으시나요? 네, 저희도 오라클도 이것을 사용하고 있고, 저도 이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으니까 가서 고객들한테 설명하기도 편한가요? 그럼요, 네. 저도 요즘 이제 진짜 그 기업들마다 인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가실 때마다 이제 그런 쪽 강조하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화두가 돼 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직원들부터 뭔가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저희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제 그리고 회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경쟁업체가 있는데 반드시 오라클 선택해야 되는 이유 마지막. 네, 우선 이제 오라클 올인원이라고 해서 모든 그 인사관리의 모듈이 통합 플랫폼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관적인 UI나 일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럴 때 통합적인 분석을 하기에도 굉장히 유용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 또 계셨네? 저 주시게? 마무리를 항상 선물을 갖고 다니면서 나한테는 안 주는 나쁜 변 선생. 드리겠습니다. 방송이 이제 끝났으니까. 네. 근데 진짜 보니까 여러분 그 전 세계 퀴즈 잠깐 퀴즈. 네. 전 세계 사스 업체들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너무 돌발인데 전 세계요. 네. 방송 보신 분들은 아는데 3만 개 정도. B2B 쪽 사스만 전문으로 하는 B2B 사스 업체들이 그렇게 많고 그래서 이제 디지털 마케팅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 선생님도 사스 잘 알죠? 저 사스 담당했죠, 원래? 제 담당은 테크라서. 근데 저 마케팅 그 CX를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워서 네네. 네, 그쪽에 되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마케터는 저걸 꼭 배워야 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양일간 이렇게 만나 뵀는데 그 모던 클라우드 데이 첫날은 테크, 네. 그다음에 OCI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하고 그다음에 자율 운영 데이터베이스, 자율 운영 리눅스, 네. 데이터 센터 운영하면서 그 패치 업무라든가 이런 거 다 한다는 이슈가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비즈니스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도 알고 현업의 혁신도 알고 되게 오라클도 이제 데이터 센터 국내에 들어오고 나서 되게 공격적으로 영업하고 네. 되게 적극적으로 고객하고 만나는 것 같아요. 네네. 데이터 하면은 오라클이죠. 입사한 지 얼마 됐죠? 저는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벌써 뼛속까지 오라클맨? 열심히 배우고 있고요. 오라클 충성. 네, 오라클의 뼈를 묻을 기세를 갖고 있는 변 매니저와 내년에도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